이게 핵심이네요. 자존감이 쫙 올라가요. 잘못된 열등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늘 다른 사람에게 나를 맞추려 하다 보니 정작 저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다른 이들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이 좋았고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에너지를 얻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고민하고 그런 것들이 저에겐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웃으려 노력하고 있고 이러한 점 덕분에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착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런 모습으로 보이려고 하는 것에 신경을 안 쓰려 하지만 정작 무척이나 신경을 쓴다는 점입니다. 싫은 소리를 잘 못하고 작은 일에도 혼자 상처를 받아오곤 합니다. 칭찬을 듣는 것도 부끄러워하는데요. 친구는 다른 사람이 칭찬을 하면 그냥 받아들여라 라고 핀잔을 주곤 합니다. 보이는 것에 신경 쓰는 모습이 저의 자신감이나 자존감을 깎아먹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항상 나 자신이 1순위이자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걸 잘 알고 있지만 참 어렵습니다. 히릿, 안녕하세요. 히란츠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고민 상담소, 마음 고민 상담소, 정신과 전문의이자 최근 당신은 당신으로 충분히 빛나는 존재입니다의 저자이신 최명기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첫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자존감을 올리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타고 태어나기를 친절하고 남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결국은 타인한테 잘해줌으로써 자신의 자존감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타인한테 신경을 쓴다고 해서 내 자존감이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옆에 이기적인 사람들은 그 꼴을 보면 그게 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코치를 듣는데 하나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착하게 지내고 타인 위주로 사느라고 정작 나에게 신경을 못 쓴 게 아니라 타인은 전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부 포함해서 나인 겁니다. 나를 구성하는 상당 부분은 내 물건들입니다. 네. 우리 벌거벗으면 똑같습니다. 나를 규정하는 거는 내가 입는 옷이 나를 규정하는 거고요. 내가 하는 머리가 나를 규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타인과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요. 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남한테 착하게 보내는 게 삶의 활력소가 됐다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은 타인과 관계를 잘 가지면서 에너지를 얻는다 그러면 그건 동시에 타인을 돌봄으로 인해서 내가 더 성장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요새 지친 겁니다.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네. 과거와 같이 타인을 신경 쓰면서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여태까지 내가 남을 갖다 돌봐줬듯이 나를 돌봐주면서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나에게 시간도 많이 보내주는 친구를 만나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보내신 분이 칭찬을 못 받아들인대요. 다른 사람이 한 칭찬에 대해서 이게 진짜 맞아? 약간 그런 고민을 하게 된대요. 칭찬을 믿지 못하는 거는 네. 이게 진짜 맞아도 있지만 진지하게 칭찬을 해주는 경우에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칭찬을 해요. 그래서 칭찬을 50%밖에 믿지 않는 건 정상인데요. 이건 정상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연극성 인격장애라는 진단명이 있습니다. 네네. 연극성 인격장애인 분들은 항상 남들의 관심을 받아야 돼요. 맞아요. 남들의 주목을 받아야 돼요. 특히 또 이성이 나를 좋아하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다가 보면은 실제 저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를 좋아해 주는 것보다 저 사람이 훨씬 더 나를 좋아해 준다고 믿습니다. 한마디로 남이 나한테 칭찬하면 전부 다 믿어주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분들이 나중에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난 배신당했어. 뒤통수 네. 맞았어. 네. 그럼 상대방은 또 황당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이 하는 칭찬을 100% 전부 믿는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50% 정도 남이 하는 칭찬을 믿는다고 하면은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네. 좋은 경우가 됩니다. 저게 0이 되면 그때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분은 별로 문제는 없으시고요. 또 이분은 되게 이타적인 분이시잖아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칭찬을 받게 되면은 그 칭찬을 상회하는 성과를 다음에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대인관계에서. 그럼 그게 이제 부담으로 다가오는 네,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의 나의 모습에 대해서 남이 칭찬을 해주는 건데 나는 그렇게 현재 잘난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내가 지쳐서. 그러니까 남은 나의 겉모습만 보고 내가 가까스로 유지하는 겉모습을 보고 칭찬해 주는데 속에 내 능력은 50이 떨어져 있으니까 네. 남의 칭찬을 50밖에 못 받아들이는 거지요. 어떤 형태로든 원기를 회복하셔갖고요. 네. 근데 원기 회복 안 하셔도 됩니다. 6개월에서 1년 지나면 저절로 좋아집니다. 그러면 다시 칭찬받으면은 더 잘해줘야지 하면서 기분이 좋아지십니다. 와, 선생님 말씀이 아주 명쾌하고요. 들으시는 분들이 되게 자존감이 다시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가끔 구독자분들께 네. 그런 말씀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피곤하고 컨디션이 안 좋고 네. 이럴 때는 생각이 되게 부정적으로 흘러가요. 맞습니다. 근데 그럴 때 즉시 생각합니다. 아, 너무 피곤해서 내가 정말 지쳐서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 거구나 하고 생각을 멈추려고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내가 보기 싫은 사람 만날 때 있잖아요. 네. 꼭 밥을 먹고 만나야 됩니다. 배가 고프면은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쵸? 인간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배고프다고 짜증내고 힘들어하는 건 모두가 그렇습니다. 또 다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존감이 높아 보이지만 유독 외모에 대한 자신감은 바닥을 찍는다는 사연이 꽤 많았어요. 나는 자존감이 높은 것 같은데 자꾸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가 커지는 것 같다라는 분들, 열등감이라는 감정이랑 혹시 연관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잘못된 열등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외모에 대한 열등감으로 계속 성형수술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성형수술을 왜 하세요? 그랬을 때 저도 코가 요만큼만 이렇게 되면은 제 외모가 이렇게 변해서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유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성형수술을 왜 하세요? 하다가 보면 인생의 사연이 나오면 이유가 안 좋습니다. 제가 면접할 때마다 떨어졌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제 외모 때문인 것 같아서 아, 네. 이 부분이 고쳐지면 될 것 같습니다 하는데요. 얼굴의 아름다움 자체가 성형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성형수술을 해서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지만 별로 인생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내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내 열등한 부분을 찾아서 바꿔야 네. 되는 거를 갖다 다른 부분을 내가 보고 싶지 않든가 맹점이 있든가 해서 그거를 다른 데서 원인을 찾고 있게 되는 겁니다. 성형수술에 대해서 외모 컴플렉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분은 내가 외모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올 가을 들어서 갑자기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져요. 겨울 되니까 더해져요.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은 외모에 대한 자신감을 굉장히 떨어뜨립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많이 쓰는 표 중에 이제 백 디프레션 인덱스라고 있습니다. 네. 백 우울 척도입니다. 그 중에 정확히 몇 번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13번이든가 14번 문장이 네. 내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졌다를 1, 2, 3, 4로 점수를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면서 네. 만사가 재미가 없으면서 감정 식사를 많이 해서 자꾸 많이 먹거나 옆에선 괜찮다 그러는데 과도한 다이어트에 집착하게 되거나 그러면서 수면의 질도 안 좋아지게 되는 거고 왠지 나는 못나 보이고 짜증도 많이 나고 그랬는데 예전에도 돌이켜놓고 보니까 이 4, 5년에 한 번씩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서 성형수술을 했는데 서너 달 후에 기분이 좋아지고 하고 나서는 괜히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거는 우울증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성형수술을 하지 마시고 우울증을 치료하게 되면은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다시 올라갑니다. 결국 다 마음 때문인 네. 거네요. 이렇게 또 외모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좀 새로운 해석을 네. 해주셔가지고 다들 이제 깨달음의 시간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선생님, 외모 비하를 끊임없이 하는 가족들처럼 나를 자꾸만 열등감을 느끼게 유발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좀 대하는, 계속 봐야 하는 사람들 대하는 현명한 방법이 있을까요, 선생님? 내가 그동안 수도 없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부모님이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으면 앞으로 부모님한테 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이 얘기는 지속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한테 얘기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네. 부모님이 못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나의 기분을 위해서 난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방법은 덜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따로 살고 있으면은 원칙을 정해서 절대로 집 밖에서 만나지만 집 안에서는 안 만나는 게 좋습니다. 당신은 당신으로 충분히 네. 빛나는 존재입니다의 열등감을 불러오는 감정, 그리고 물리치는 감정이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이 부분 상당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어떤 감정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까요, 선생님? 두려움은 열등감을 불러옵니다. 두려움. 두려움. 텔레비 이렇게 접하다가 보면 누가 20년 동안 가정폭력의 피해자인데 살았어. 어떻게 그걸 참고 살았지? 어떻게 참고 살았냐 하면요. 맞으니까 무서워서 참았던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두려워서. 그럼 이 두려움은 어떤 거로 이어지냐 하면은요. 내가 인간으로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쓸모없다는 열등감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열등감에서 벗어나고 싶잖아요. 이런 달아나야 돼요. 두려움에서. 가스라이팅을 지속적으로 당하다 보면 원래 되게 자존감이 높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되게 자존감이 낮아지고 내가 예전 같지 않다, 내 상태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가스라이터가 이 사람에게 두려움을 심어줬기 때문일 수도 있겠네요.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가스라이팅은요. 그렇게 교묘하게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공포를 자아내는 폭력을 항상 동반합니다. 와,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핵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공포가 없이는 가스라이팅이 안 돼요. 달아나서 한 달만 있잖아요. 그러면 정신이 들어요. 그리고 다시는 그 상태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맞서 싸우게 되는 거지요. 공포의 존재랑 매일매일 눈을 보면서 공포의 존재랑 맞서 싸운다는 거는 불가능해요.
많은 분들께서 위로를 또 받으실 것 같아요. 대응을 못하는 게 여러분들이 심약해서가 아닙니다. 정말 이 존재 때문에 계속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네. 당연한 거네요. 네. 열등감을 또 느끼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외로움도 우리의 열등감을 가지게 됩니다. 외로움이요. 외로움도 우리의 열등감을 좌우가 이건 되죠. 되게 새롭네요. 외롭다고 하는 건 뭔가 하면은요. 부모도 나한테 도움을 안 돼. 남편도 도움이 안 돼. 아내도 도움이 안 돼. 자식도 도움이 안 돼. 그런 외로움과 소외감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런 존재적 열등감을 갖다 보상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계속 빨려나가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누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데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내가 동물을 사랑해 주건 누군가를 사랑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나의 자존감은 올라가요. 또 열등감을 갖다 상쇄할 수 있는 걸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보통 많은 분들한테 권하는 게 게임입니다. 온라인 게임. 나를 열등하게 만드는 열등감을 좀 게임하는 순간이라도 잊어먹고 네. 내가 좀 올라간다는 느낌이 들어야지 내가 이 열등감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낄낄대고 웃다가 보면은요, 우리를 절망스럽게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등감에 시달릴 때요, 유튜브 보세요. 뭐 무슨 동영상을 봐도 상관없어요. 옛날 예능도 보고요. 결국 열등감에서 벗어나는 데 제일 중요한 감정은 대단한 각오와 뭐 자존감을 올리는 자신감이 아니라요. 낄낄대면서 좀 잊어먹다가 보면 벗어나요. 선생님의 말씀이 상당히 유익한데 되게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댓글이 막 되게 활발하게 달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자존감이나 혹은 뭐 이 열등감을 해결하는 방법들 이걸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더 다양한 또 딥한 이야기들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선생님의 도서 당신은 당신으로 충분히 빛나는 존재입니다를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합니다.